안녕하세요. 홍앤박 부동산TV의 홍성풍 소장입니다.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행복과 사랑이 늘 함께 하길 바라며 하시는 일과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하시고 소원 성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은 제가 중개사가 꼭 알아야 할 2020년에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20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지난 2019년 12월 16일 강력한 규제를 담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진정세로 마무리되었다고 합니다. 12월 대책의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는 2020년 부동산 시장은 세제, 대출 등 여러 분야에서 변화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되기 때문에 기존 주택 보유자 혹은 주택 취득 예정인 사람들은 달라지는 제도를 미리 파악하고 자산관리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2020년 경자년에 부동산 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부동산 114가 내놓은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2020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는 세제, 제도, 금융 이렇게 해서 약 20가지가 됩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 축소입니다. 2020년부터 9억 원 초과 고가주택 양도시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축소된다고 합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란 소득세법에 따라 토지나 건축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보유기간을 고려하여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9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 소유자들도 1세대 1주택이라면 거주 여부나 기간에 관계없이 9억 원 초과 양도 차익에 대한 최대 80%까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020년 1월부터는 매도하는 주택에 2년 이상 거주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일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해 1년에 2%씩 15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30%까지만 공제해준다고 합니다. 두 번째, 전세자금 대출 후 신규주택 매입 제한,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한 갭 투자를 막기 위한 조치가 시행됩니다. 우선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뒤 9억 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 대출금을 회수당합니다. 아울러 9억 원 초과 1주택자의 경우 공적 전세 보증은 물론 서울보증보험 보증도 받을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일부 변경. 2020년부터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주택을 매입할 때 취득세율은 현행 2%에서 취득금액에 따라 0.1% 및 2.99%로 세분화된다고 합니다. 또 집을 3채 이상 가지고 있는 세대가 추가로 주택을 매입할 경우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고 하네요. 현재 주택 유상거래 취득 시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기본세율 4%에 비해 낮은 1에서 3%, 6억 원 이하 1%, 6억 원에서 9억 원 2%, 9억 원 초과는 3% 세율이 적용되는데, 다주택자도 낮은 세율을 적용하면 주택 소유의 편중을 초래해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라 방관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주택 청약 시스템 이관. 내년 2월 1일부터 주택 청약 시스템이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넘어갑니다. 1월 중 청약 DB 및 관련 자료가 이관되고 2월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루어지는 단지부터 한국감정원에서 청약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자료 이관을 위해 설 연휴 전후 일정 기간 신규 모집 공고 업무가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실거래가 신고 기간 단축. 2월 21일부터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 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됩니다. 계약이 무효나 취소가 되는 경우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기게 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실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이 신설된다고 합니다. 실거래가 신고 기간을 짧게 조정하는 이유는 더 정확한 실정보를 전달하는 것과 동시에 부정부패를 막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섯 번째,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부동산 중개 보수 협의. 본건은 현재 국토부에 계류 중이므로 설명을 보류합니다. 결정 나온 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및 거래 서명 강화. 3월부터는 투기과열 지구 3억 이상 주택 취득 시는 물론 조성 대상 지역 3억 이상 주택과 비규제 지역 6억 이상 주택을 취득할 때에도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 지구 9억 원 초과 주택 실거래 신고 시에는 자금조달 계획서와 함께 소득금액 증명원, 예금잔고, 전세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자금조달 계획을 투명하게 함으로써 비정상적인 투기 소유를 근절시키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여덟 번째, 불법 전매 시 청약 제한 및 재당첨 제한 강화. 3월부터 공공질서 교란 행위 및 불법 전매 적발 시 주택 유형에 관계없이 10년간 청약이 금지된다고 합니다. 또한 현재 지역 및 주택 면적에 따라 1에서 5년까지 적용되는 재당첨 제한 기간도 늘어납니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 투기과열 지구 당첨 시 10년, 조정 대상 지역 당첨 시 7년간 재당첨 제한이 적용된다고 하네요. 9번째, 주택연금 가입 대상 개편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활용하여 국민들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연금 제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나이와 주택이 이르면 2020년 1분기에 개편 시행될 예정입니다. 현행 60세 이상이 가입 가능한 나이 조건은 55세 이상으로 완화되며 가입 가능한 주택의 기준도 시가 9억 원 이하에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로 변경될 계획입니다. 공시가격이 시세의 약 70% 안팎에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가 14억 원 안팎의 주택 보유자까지 주택연금이 가입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10번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 종료. 올해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유예기간을 거쳐 2020년 4월 29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급 신청 단지부터 본격 적용된다고 합니다. 또한 5에서 10년 전매 제한과 2에서 3년 실거주도 의무화 된다고 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에서는 서울의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영등포, 마포, 성동, 동작, 양천, 용산, 서대문, 중구, 광진 등 13개 구 전 지역과 강서, 노원, 동대문, 성북, 은평 등 5개 구 37개 동이 포함됩니다. 이와 함께 경기는 집값 상승을 주도한 과천, 하남, 과천의 13개 동이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12.12 대책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선정된 지역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를 참고하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11.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비 의무 공개입니다. 2020년 4월 24일부터 100세대 이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관리비를 공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300세대 이상 또는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 건물 등 의무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공동주택만 관리비를 공개했지만 이것이 100세대 이상으로 기준이 강화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관리비, 사용료, 장기 주전 충당금 등 21개 항목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12번째,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세 신고. 지금까지는 주택으로 월세 혹은 전세를 놓았을 때 연간 수입이 2천만원 이하였다면 비과세가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연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도 2019년 기소분부터 소득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2020년부터는 세무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연 2천만원 이하 소득자는 불과세 혹은 종합과세 중 선택 가능합니다. 부부 합산 기준으로 집이 2채라면 연간 월세 소득에 대해 3채 이상이라면 월세와 보증금 3억원 초과분에 대해 간주 임대료를 계산해 6월 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간주 임대료 과세 조건은 부부 합산 3주택 이상을 보유했을 경우에 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 주택 기준시가 2억 초과, 전용면적 40제곱미터 2 초과입니다. 시에만 간주 임대료가 부과되며 간주의 임대료 계산은 아래와 같이 하면 됩니다.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번째, 신용카드 월세 납부 서비스 출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월세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는 서비스가 이르면 6월 출시됩니다. 월 200만원 한도 내에서 부동산 월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로 신한카드가 준비 중입니다. 이를 잘 활용하면 임차인은 당장 현금이 부족하더라도 월세를 미루지 않고 납부할 수 있고 임대인 역시 월세 연체나 미뤄 없는 안정적인 임대사업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14.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19년 12월 17일부터 2020년 6월 말까지 조정 대상 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적용받습니다. 양도소득세 부담에 주택을 팔지 못하는 다주택자에게 한시적 테러를 열어주는 셈입니다. 15번째,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2000년 도입된 도시공원 일몰제가 2020년 7월 최초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계획 시설상 도시공원으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하지만 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면 약 340km/제곱미터라는 거대한 면적을 공원으로 쓸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는 결국 1인당 공원 면적을 4제곱미터 수준으로 급감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는 공원 부지 확보를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16번째, 허위 매물 게시 공인중개사 처벌 규정 신설. 2020년 8월부터 허위 매물을 게시한 공인중개사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에서만 실행하던 인터넷, 모바일, 허위 매물 모니터링을 국토교통부에서도 진행하고 허위 과장항을 올리는 공인중개사에게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 허위 매물이라는 정의 자체가 모호해서 이를 교모하게 이용할 경우 법 시행 이후에도
눈에 띌 만한 효과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법으로 처벌받는 집값 단합 금지 행위에는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거래를 제한하거나 유도하는 경우, 시세보다 비싸게 중개하는 특정 부동산으로 거래를 유도하는 경우,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경우, 공인중개사가 올린 매물에 대해 정당한 표시나 광고를 방해하는 경우, 공인중개사에게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은 값에 매물을 올릴 것을 경고할 경우에는 일반인이라도 교란 행위로 해서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7번째, 공모형 리츠 부동산 펀드 세제 혜택 확대. 이르면 2020년부터 공모형 리츠와 부동산 펀드를 통해 배당 소득에는 다른 금융소득과는 분리해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연간 5천만원 한도로 부동산 간접투자 배당 소득의 9%의 세율로 분리과세가 된다고 합니다.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분양시장으로 유입돼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을 막기 위한 정부의 조치라고 하네요. 18번째, 단독주택, 꼬마빌딩 등의 상속증여세 과세표준. 지금까지는 기준시가에서 감정가로 한다고 합니다. 단독주택이나 소형 빌딩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 세금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동안 단독주택과 꼬마빌딩은 시세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대부분 시가에서 60% 정도 수준의 기준시가로 계산해 상속세와 증여세가 과세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 다른 부동산보다 세금 부담을 줄 수 있었는데 과세 형평성 문제로 2020년부터는 기준시가 대신 감정평가를 통해 시세와 비슷한 수준의 과세 표준을 적용해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19번째,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 공시지가 9억 이상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 세율이 0.1%포인트에서 0.8%포인트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주택 보유에 대한 세부담을 무겁게 하기 위한 취지이며, 특히 2020년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 방안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주택가격에 따라 상향 조정할 예정이어서 공시가격 상승과 맞불려 종합부동산세 오름폭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 고령자의 세액 공제율을 현행 70%에서 80%로 높여 실수요 1주택 자의 부담은 경감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20번째, 공시가격 현실화 및 형평성 제고. 시세 9억 원 이상 주택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가격 현실화율, 시세 대비 공시가 반영률이 상향 조정된다고 하네요. 9억 원 이상 주택의 60에서 70%가 평균 현실화율에 미달해 형평성 확보를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가 시급하기 때문입니다. 현실화율의 재고 수준을 가격대별로 각각 70%, 75%, 80%로 하며, 이에 따르면 30억 원 이상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시세의 80% 수준으로 올려 보유세가 큰 폭으로 인상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2020년 달라진 부동산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달라진 제도를 잘 숙지하여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꼼꼼히 살펴봐야겠습니다. 특히 기업 공인중개사 대표님께서는 특별히 숙지하시어 업무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